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45강은 이제 현재 2023년 10월 그러니까 엔타임 동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지금의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0월 3일이죠.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엔타임 동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그 지구 환경의 격변의 시작, 그렇죠? 예, 그 격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조짐이 보인다, 어떤 균열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했던 이제 파동의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동의 패턴에 이제 그 균열의 이제 변화 조짐이 보이는 시기가 그러니까 2000년대 전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2023년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동이라든가 지각 변동, 그렇죠. 지각 변동으로 인한 그 세계 각국의 그 칠레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뭐 터키 뭐 말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많은 이게 지역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있었고 또 이제 기후 변동 올 여름이 굉장히 이렇게 그 덥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후 변동에 대해서는 그 또 지각 변동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는 그러한 조금 그 조짐이라 그럴까 조금 이상한데 하는 그러한 느낌은 이제 다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분명한 문명 격변의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도 이러한 격변의 조짐이 좀 보이고 이게 뭐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뭔가 좀 지구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한 이제 문명, 인간 사회의 문명 또한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그렇죠. 문명사적인 그러한 시점에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 의식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가정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성별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이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이제 어떤 그런 문명적인 그런 격변의 어떤 와중에 있는 시작의 어떤 시점에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의 지능화, 그렇죠.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지금 사물이 지능을 획득하는 그러한 시대의 이제 초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시대에 이제 들어선 그러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지능은 지금까지는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러한 고유한 특성이었지만 또 인간과 또 일부 이 동물도 지능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동물 차원이나 식물 차원은 이제 다른 생물 차원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지능이었다. 근데 이제 사물 지능은 이제 또 인간을 이렇게 초월 그 능력을 이렇게 넘는 그러한 이제 지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또한 인간은 또 사물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어떤 그 칩이 들어오고 인간의 여러 가지 그 트랜스 휴머니 이제 점점 됨으로써 인간이 하나의 이제 사물화되는 그러한 이제 시발점에 놓이게 된 그러한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큰 이제 격변 그렇지만 그 시작 조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냉철하게 이렇게 좀 현상적으로 지금이 어떤 한 시대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전염병의 홍역을 이제 치룬 시점이다. 그렇죠. 한 2, 3년간 그 세계를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독감화 되면서 저기죠. 이러한 이제 그 전염병의 어떤 좀그 저기 여러 가지 저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을 탈출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계화,
세계화 이제 협력의 시대에서 그렇죠. 한 30여 년간 이제 미국 이제 단일 체제에 의한 협력의 시대에서 그렇죠. 이제 대결의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 우리 독자님들이 더 잘 아는 그러한 상황을 잠시 그냥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의 시대의 중심은 이제 그 미소가 아니라 미중의 대결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국제지정학적 이제 초점의 변화가 이제 동북아시아의 구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가 이제 가장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국제지정학의 초점 가장 초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대 이제 미한일 또 동남아까지 이렇게 정렬되는 그렇죠. 하나의 정렬돼서 전선이 형성되는 그러한 상황. 그렇죠. 중공도 여러 가지 북한과 또 이란 또 여러 가지 그 제3세계의 또 여러 국가들과 또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의 세계사 주도권이 상당히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독주 체제, 단일 체제 속에서 굉장히 허약해진 오히려 혜택만을 이렇게 바라면서 어떤 자기들의 여러 가지 힘을 이렇게 기르지 못했다. 한 30여 년 동안. 그래서 EU 등으로 이제 유럽 연합으로 극복하고자 했으나 일단 실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도권이 상당히 약해진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동북아시아로 이제 힘의 초점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이제 전통적 구도의 변화가 이제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석유 자원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단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중동 지역 중시 정책이 더 이제 동북아시아보다 더 강했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이제 차원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큰 변화 조짐이 있다. 이란하고도 적대적이었던 이란하고도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의 수교가 눈앞에 이제 앞둔 시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여러 뭐 원인이 있겠지만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생활 물가 그래서 생활인들에게 이제 상당을 압박이 이제 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공급선이 이제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공작적인 그러한 모습도 그 여러 가지 음모도 개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가가 뜬금없이 이렇게 그 석유 가격이 자원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 배럴당 130달러도 넘고 그랬잖아요. 막 그죠? 근데 지금 80달러 수준인데 이러한 수준에서 이렇게 물가가 높은 것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또 측면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제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제 높아져가는 세계 단일 정부 이제 출현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가고 있다. 뭐 이게 뭐 당장 뭐 세계 단일 정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금까지는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세계 단일 정부 하면 하나의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뭐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호사가들이라든가 음모론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할 수도 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가능성이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 그렇게 그 인식의 변화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필요성도 이렇게 점점 인간들이 이제 느끼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업 되어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정부를 준비하는 세력,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지에서 준비했던 그런 세력들, 굉장히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뭐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환경을 이제 예비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지금 이제 요즘 발생하는 문제가 어때요? 다 세계적인 단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험했 그러니까 체념했다라 그럴까?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죠.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은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그 크게 이제 희망을 걸고 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인식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환경의 균형에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 또 기후 재앙, 지진, 해일, 화재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재해들은 국가 단위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어떤 협력적이고 어떤 세계 단일적인 권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식량 문제와 물 분쟁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쟁은 전에도 잠시 좀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식량 문제와 물 분쟁은 이제 결국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기후 변화가 결국에는 그 기후 변화 자체로도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지만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은 이제 또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뭐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극복이 가능한 차원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식량 문제와 물 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의 지금 한 60%는 이러한 이제 기술과 자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량 문제와 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전쟁과 그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강한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상시 위기 가능성, 이렇게 경제 위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인간의 이제 바램이라든가 어떤 이제 소망화되는 어떤 바라게 되는 그러한 것을 높여준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경제 인플레가 지금 이제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고 또 어때요? 화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통화 패권의 문제, 그죠? 기축 통화를 두고서 이제 어떤 지금까지 좀 안정적이었던 그래도 달러 패권이 어떤 그래도 좀 흔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화폐에 있어서 이제 전자화폐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또 자본주의 모순은 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이제 역신용 창조의 문제, 그죠? 그 자본 자체로의 어떤 신용 창조 부분,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신용 창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이제 더 가짜 이제 신용 창조가 일어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역신용 창조, 불신과 위기와 어떤 경제 파탄, 위기가 왔을 때 역신용 창조로 인해서 자본주의 자체도 이제 무너져 버릴 그러한 어떤 위기 가능성이 이제 점점 상시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균형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세계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세계
통합화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블록화돼 있고 어떤 경제권이 따로따로 이렇게 작동했고 또 그 각 중산층이 또 한 두터웠고 한 40%의 중산층이 또 있었고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으나 이제 이제 경제 균형이 무너질 위험성이 이제 항상 존재한다, 상존한다. 즉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라든가 시장의 여러 붕괴 가능성과 그 전이와 그 파급력이 이제 세계적인 단위로 이제 움직이게 된 것이 하나의 이제 현상이 지금의 이제 가능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세계 단일 권력, 세계 단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인간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어떤 경제 그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항상 그런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통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시적으로는 지금이 과연 4차 산업 시대인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통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격변의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해서는 사물이 지능을 갖는 시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단순화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이해가 될 수 있다. 사물이 지능을 갖는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의 지능화 그러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 지능 시대가 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장밋빛 환상과 홍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환상과 홍보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사물지능 시대에 있어서 이제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그 효용성, 그 편리성을 의미하죠. 효용성과 또 효율성, 그렇죠.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때요?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의사소통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효율성은 더 극대화되고 효용성, 어떤 편리함과 인간에게 주는 효용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무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물지능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 경제 생활이라든가 의료 보건이라든가 인간 수명의 이제 향상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 수명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한정 이렇게 인간에게 긍정적인가? 그렇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그러한 이제 브랜드는 뭐예요? 새로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이 즉 지능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새로운 인간 자체도 트랜스 휴먼으로까지도 탄생이 가능하고 이것은 인간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의 효용성과 효율성에서 이렇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효용과 효율만 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명과 암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디지털 감시 사회주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가게 되는 방향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부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여기에 이제 승자들, 주역들 5%의 주역들과 이에 순응하는 존재들만 받을 그러한 혜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모든 생활과 정보가 집적된다. 디지털 감시 사회주의, 이것이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조차도 캐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뇌로 하겠죠. 막 홍보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환상을 심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공에서는 이미 이러한 디지털 감시 사회주의의 어떤 시행이 이제 초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점수가 이제 매겨지고 그가 이제 담배를 샀느냐 아니면은 어떤 영양제를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 수가라든가 뭐 치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냐 또 거기에서 배제되냐 하는 거는 사회적 점수에 의해서 다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간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이것을 이제 환영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이러한 식량과 물 문제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노미적인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될 때 이 디지털 감시 사회주의를 하나의 그 저기처럼 하나의 그 구원의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게 될 인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또 그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만 그렇죠. 성도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 극단적인 기독교 성도들, 극단적인 그 리버럴리스트들만 이제 여기에 이제 반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러한 효용성이 있다는 것, 효율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통제 가능한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사물 지능의 시대. 그렇죠. 단순히 인간의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사물을 이제 인터넷 등으로 활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것을 넘어서 사물 지능의 시대. 그러니까 사물이 자체적인 어떤 주체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화돼서 사물 자체가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시대에는 결국 신체까지도 이제 그 디지털 시대로 편입되는 하나의 신체도 이제 사물 지능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신체도 이제 사물에 여기 신체 인간 있죠. 인간도 이제 사물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능으로 볼 때 판단도 다 하는데 그 어떤 영의 존재가 아니면은 인간 자체가 그 특별하다, 사물보다 뛰어난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한 주장할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히려 사물보다도 그 미숙한 존재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인간들이 더 많은 거죠. 또 불필요한 그러한 이제 그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 독점화 현상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사물지능 시대, 또 4차 산업의 그런 와중에 있어서 경제 독점화 현상. 지금도 사실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 자본 독점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독점적인 아주 극소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부의 집중화, 독점화 현상, 그리고 그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의 와중에 인류 5%의 생존과 적응 능력을 가진 인간과 거기에 이제 적응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이 그렇지만 여기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엔타임을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그 지향점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뭐 인간 수명이다, 뭐 굉장히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다라고 선전을 하게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95%의 부적응자들 중 이제 대부분 이러한 체계에 순응하게 돼서 이렇게 분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악망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인간 사회, 인간 문명의 또한 이런 저기죠. 그런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95%의 그 부적응자, 그러니까 중산층이 붕괴되고 95%의 부적응자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이제 열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무상 수당, 기본 이제 무상 분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그 필요와 니즈 그런 것들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세계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정보와 이러한 이제 부적응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정보와 생각까지도 다 스캔하기 때문에 다 이제 그 5%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때의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볼 때 그 권력의 독점은 더욱더 하나로 독점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그 독점화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뉴 플랜, 그러니까 뉴 시대, 새로운 시대, 뉴 월드 오더, 하나님 없는 이제 이상 사회 건설을 이제 내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기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 어때요?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 그렇죠. 너희들만 저기 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모든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생각을 좀 일부 포기해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일부 너희가 포기하고 이제 종교로 들어와서 인간을 위한 그러한 사회의 건설에 동참해라. 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잉여 인간에 대한 처리를 이제 단일 정부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또 이제 식량을 가지고 통제하고 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또 일부 이제 저기죠 잉여 인간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제 경제 위기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자연 발생적으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자연 발생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더욱더 어떤 극대화하고 어떤 정도 잠재우는 노력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그러한 단일 정부 세력들의 그러한 어느 정도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지금의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술적 지배가 가능하게 된 환경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이러한 단일 정부 세력이 뭐 지금 힘을 얻어서 뭐 이것이 당장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그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 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때요? 그 세계 단일 정부는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종족 분쟁이라든가 인류 멸종의 무기 수준에 와 있는 지금의 통제를 위해서는 그 당위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라든가 생활 수준의 향상, 생활 수준의 어떤 욕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별로 우리가 그러니까 출생률이 이렇게 굉장히 낮아가지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이렇게 부정적 요소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이렇게 인구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국가주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의미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러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차원이 완전 이제 앞으로 이제 붕괴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제 정책 목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후는 이제 식량과 물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 단일 정부가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타임이 아니더라도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 환경과 인류의 사회 환경의 이제 변화로 인한 멸망을 이제 세상에서도 굉장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크리스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는 엔타임도 성경 말씀도 엉뚱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뭐 이런 데 비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냉철하게 우리보다도 더 여러 가지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다, 멸망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위급성이라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단일 정부가 출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더 냉철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러한 분명히 요 엔타임에 대한 그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인류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 속에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의 출현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체계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은 크게 또 긍정적인 세력과 또 부정적인 세력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사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의 중심축을 이렇게 상위 중심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미혹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여러 가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긍정적이고 장밋빛적인 이러한 이제 그 시각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격변인데, 지금 뭐 본격적인 격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과 인간 환경의 차원에서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2020년대 전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이 아니라 2020년 내 이제 전반기 25년까지가 이제 이러한 조짐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미시적인 이제 기간에서는 이제 잠시 평형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격변의 파동은 필연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격변의 이제 파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 이제 점점 거두실 때 점점 저기가 이제 파동은 이제 격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필연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비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차분히 기다려야 될 때가 2023년 10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당장 오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일비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러한 이제 어려운 때는, 마지막 때는 이제 온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는, 그렇죠. 세계사 속에서 이러한 전 지구 환경과 또 인간 환경에 이제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